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질문, 또 여러분이 많은 그 니즈, NFT, 드디어 NFT 이야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가 대세가 되는 지금 토큰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요, 어제 그저께 이 22년, 21년부터 계속 경제전망 책을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이 책의 표지 사진을 이렇게 NFT로 발행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NFT 발행 한번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왜 그런 계기가 마련될까요? 자, 얼마 전입니다. 크립토펑크, 이런 이미지가 아니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요, 1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에 판매가 되었다. 아니 고작 이런 이미지가 그렇게 판매가 될까? 바로 NFT 프로젝트이죠. 심지어 어떤 아이가 NFT를 직접 공부해서 그림을 그려서 판매했는데 그 판매가가 60억 원. 아니 60억 원을 NFT로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도 NFT를 발행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NFT를 한번 발행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이런 새로운 변화가 전개된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봄으로써 정말 NFT가 무엇인지를 그냥 책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NFT를 발행해 봄으로써 NFT 시장을 더 한층 더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요. 도대체 NFT는 무엇인지, NFT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이 산업의 변화는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혀 달라지는 뉴노멀 경제가 펼쳐질 텐데,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경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NFT가 무엇인가, 이 질문 많이 주세요. 자, NFT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산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산을 분류한다면 인텐저블 하냐, 텐저블 하냐, 먼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자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자산은 텐저블 하죠. 손에 잡히죠. 뭐 돈, 뭐 달러, 금, 이런 것도 텐저블한 자산이에요. 인텐저블한 자산이 있죠.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이미지라든가 여러분이 찍어놓은 어떤 사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항공마일, 이런 것들도 다 인텐저블한 하나의 자산의 범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텐저블, 인텐저블한 이 구분도 있겠지만 펀저블 하냐, 난 펀저블 하냐,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1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럼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돌려받을 때 그 줬던 그 100만 원 그 지폐를 고스란히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지폐와 다른, 전혀 다른 지폐로 100만 원을 가져다 줘도 됩니까? 가져다도 되죠. 그게 펀저블이에요, 개념이. 반드시 그 제품이 아니어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은 다 펀저블이에요. 난 펀저블이 있죠. 대표적으로 카피라이트라든가 이 이미지만큼은 그대로 존속하니까 난 펀저블이에요. 인텐저블과 텐저블이라는 범주가 있겠지만 역시 펀저블과 난 펀저블이라는 또 범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펀저블과 난 펀저블, 펀저블한 토큰이 있고 난 펀저블한 토큰이 있는데 FT냐 NFT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토큰에는 이더리움 코인, 비트코인과 같은 펀저블 토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상당의 코인을 반드시 그 코인으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펀저블한 토큰에 해당되죠. 근데 난 펀저블한 토큰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자산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미지는 요것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에 각자의 고유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그 고유 어떤 태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다른 이미지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미지의 복사판이 계속 돌겠지만 사실 제가 이 강의 교환에 실어놓은 이 이미지도 하나의 복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진품에 해당하는 이런 고유 번호가 들어간
non-fungible 토큰이 들어간 NFT로 발행된 이 이미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NFT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FT는 어떻게 발행합니까? 자, 앞으로 가시죠. 아이템이라든가 방금 보셨던 혹은 캐릭터, 게임상의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미술품, 예술품, 뭐 부동산, 자동차,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창작하는 모든 것에 NFT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정보, 소유권, 저작권 이런 정보가 결국 NFT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NFT를 발행하게 되면 이 제품은 아무리 많은 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제품은 유일한 거죠. 유일성이 보존돼요. 희소성이 또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일부로 나눠서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 판매 작품의 15%의 소유권, 25%의 소유권, 60%의 소유권으로 구분해서 NFT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원 저작물을 이게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예요. 근데 그런 제품을 여럿이 소유를 구분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잖아요. 이 그림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NFT로 발행해서 일부의 소유권으로 판매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NFT 발행자, 작품 소유주에게 이 소유권을 구매한 이 구매 대금을, 판매한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서 쉽게 말해서 이런 아이템, 캐릭터 혹은 뭐 동영상 파일, 뭐 이미지 파일, 서류, 미술품, 공예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고 원 저작자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발행되는 그런 것이 NFT의 발행 원리입니다.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NFT 시장이요 엄청나게 부상했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역사상 고점을 찍었는데요. NFT의 시작은 2017년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만 2021년 한 해 엄청나게 부상했고 어쩌면 2021년은 NFT의 한 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NFT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이목을 끌었던 비트코인보다 NFT에 대한 검색어가 더 많았기 때문에 NFT 투자라든가 NFT 발행이라든가 산업적 활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걸쳐서 NFT 열풍이 불었었다. 근데 이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인공지능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그 단계를 거치는데 이렇게 과열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과열된다는 얘기는 투기죠. 아직 이 NFT가 산업적으로 정말 많이 활용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투자가 이끌어졌을 때 그런 걸 이제 과열이라고 하고 거품, 버블 혹은 투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1단계입니다. 근데 그 투기, 과열 정도가 진화됩니다. 21년 4분기에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과열을 제외해 놓고도 NFT에 대한 관심이나 NFT에 대한 투자라든가 거래 이런 것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기를 지나서 22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NFT를 발행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 특히 미술품이나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적어도 미술품, 예술품, 디지털 컨텐츠 산업만큼은 NFT의 활용이 정말 범용화되기 시작하는 해. 그게 22년의 모습이고 22년 말이나 23년부터는 다소 NFT가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NFT는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변화와 혁신을 거쳐가면서 NFT가 확대 적용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NFT가 시장을 계속 점유해 나갈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Non-fungible token, 다시 말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인데 대체 불가능한 이 자산은 대체 불가능하지 않은 시장이 없다. 창작물이, 제조물이 거래되는 그 모든 공간에는 이 NFT가 그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릭터나 아이템 같은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캐릭터에서 시작됐거든요. NFT 주요 거래로서 지금 실제 Non-Fungible Corporation에서 역대 최고로 거래된 그 Non-Fungible 토큰이 바로 크립토펑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가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처음 2017년에 이 크립토펑크라는 이 프로젝트로 시작된 10,000개의 이미지가 제기됐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뿐인데 이게 $10,000,000.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여러 또 다른 캐릭터,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게 확산합니다. 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크립토 키티스, 그리고 이미 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몬스터죠. 엑시가 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게임입니다. 결국 이런 고양이를 모으고 고양이가 더 예뻐지거나 더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으로 이미지를 키워나가는 거, 확 모으는 거,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몬스터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장착하면서 더 혁신적으로 진화하면서 이 몬스터끼리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게임에 밝은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의 변화는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는 같이 주지해야 될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NFT 거래가 게임이나 혹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의 캐릭터, 아이템 등으로 점유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게임이 이런 것들을 play to earn이라고 하죠. 게임을 하는 놀이지만 뭐 한다? 놀이하면서 동시에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 놀면서 번다 이거죠. 그런 흐름으로서 캐릭터와 아이템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NFT가 점유할 시장은 바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입니다. 영화 산업, 음악 산업, 드라마 콘텐츠 산업,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교육 동영상과 같은 교육 디지털 콘텐츠 산업 다 포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NBA하고 데퍼랩스하고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손잡고 뭐 했습니까? NBA 탑샷이라는 이 NFT 플랫폼을 런칭했는데요. 이 뭐 하는 거냐면 NBA 영상 중에 정말 역대급 그런 영상, 멋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역대급 플레이어들이 하는 그런 플레이 영상, 짧은 영상을 NFT 토큰을 발행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매우 NFT가 점유할 시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디지털 콘텐츠에는 단순한 이런 문구, 이미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트위터 창업자죠. 너무나 유명한 잭 도시. 첫 트윗이었죠. Just setting up my Twitter. 그러니까 나 지금 트위터 설정하는 중이야 라는 이 첫 번째 트위터 메시지죠. 트윗이죠. 첫 번째 트윗.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 어떤 디지털 컨텐츠가 혹은 이미지가, 어떤 영상이, 파일이 정말 희소성을 가지고 거래될 만한 것들이라면 이렇게 높은 거래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과열이 좀 멈추고 이제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응용되고 실리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과정을 목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NFT가 점유할 시장 세 번째가 바로 미술품, 예술품, 수집품,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미술품 경매 업체죠. 크리스티. 여기서 뉴욕 경매에서 이미 비플이라는 그 작가가 만든 NFT 작품이 자그마치 $6,900만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6,900만 거래된 NFT 작품을 보면 야, 정말 미술품이나 예술품, 다양한 수집품에 걸쳐서 그 고귀성, 유일성, 희소성을 인정받아야 할 그런 작품의 거래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이런 여러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셧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이 있었는데 NFT가 활용됨에 따라서 이런 미술품 시장, 예술품 시장에 엄청난 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NFT가 점유할 시장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리셀 시장입니다. 심지어 MZ 세대들은 슈테크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죠. 수집해야 할 만한 그런 운동화를 또 비싼 가격에, 오히려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리셀 마켓, 리셀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레트로가 또 유행하면서 레트로에 해당되는 자동차 거래라든가 고유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아야 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이 NFT가 발행되고 그런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 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키 크립토킥스라는 또 이 NFT를 발행하는 브랜드를 또 나이키는 런칭함으로써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걸맞게 대응하는 모습 MZ 세대들이 특히 열광하고 있고요. 한번 리셀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런 MZ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슈테크로서 또 한번 자산을 불려볼 계기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투자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바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 서비스까지 NFT가 점유해 나갈 것이다. 이미 점유한 사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부동산 거래나 여러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나 기업들이 NFT를 활용해 나갈 것이고, 금융 산업에서도 NFT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의 이름을 제가 탈중앙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Decentralization, 탈중앙화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개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토큰 경제는 탈중앙화, 다시 말하면 중개자가 필요 없어지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중개자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돈을 빌리고자 한다 그러면 돈을 맡긴 사람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가운데 있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받는 거죠. 누군가 돈을 맡겼겠지만 그 누군가 맡긴 돈을 이 중개자를 통해서 만나보지도 않고 돈을 중개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나 이런 여러 가지 거래들은 중앙화의 모습이었는데 이 중개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다.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엔진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업과 또 부동산 플랫폼이죠. 랩스가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NFT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제안을 했고요. 이 금융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NFT 파일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NFT 파일은 NFT 더하기 DeFi인데요. 먼저 DeFi는 Decentralization 더하기 Finance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앞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NFT와 접목되면서 더 혁신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어떻게 보면 펀저블 토큰이 있죠. 그 펀저블 토큰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담보로 여러 자금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NFT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이런 NFT로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산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 이게 NFT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금융산업에서도 이제 금융산업 하면은 결국 돈을 빌려주고 저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받은 일부를 빌려주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산업에서도 이렇게 결국 이 NFT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죠? 예, 자산으로서 담보로 설정이 될 수 있고 그 거래로서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NFT가 정말 금융까지 장악해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자, 토큰 경제, NFT가 이끄는 이 토큰 경제를 한번 전망해보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적 영향으로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형성된다. 그동안에는 아날로그 자산 시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디지털 자산을 교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 디지털 자산의
형성을 우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 혹은 교육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이지 않아요. 온전히 디지털 컨텐츠로서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만 이 디지털 자산이, 형성된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상에 NFT가 발행되고 그게 투자되고 거래될 수 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를 주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동품이나 예술품, 미술품이죠. 실물 자산에 불과합니다. 근데 NFT로서 이것을 발행하게 되면 아날로그적인 실물 자산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죠. 디지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경제적 영향이 있겠다. 세 번째는 앞에 계속 강조했던 탈중앙화입니다. 결국 중개 거래자 혹은 매개체 이런 것들,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역할이 굉장히 현저한 속도로 줄어드는 탈중앙화. 은행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탈중앙화가 가속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변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먼저 정부는요, NFT를 단순히 투자로서 접근하고 투기적 용도로서 과열에 빠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활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안착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렇게 토큰 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탈중앙화가 가속화를 이룰 텐데 결국 기득권, 기존 시스템의 반발이나 갈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등장하고 기존 금융사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기존 시스템들이 새로 등장하는 이런 시스템에 어떤 거절을 하거나 갈등을 갖거나 반대하는 그런 물결들이 함께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완화되고 어떤 특정 주체가 그런 효용을 가져가면 경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효용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기업들은 NFT의 기능을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특징, 그리고 중개자가 필요 없다는 이런 특징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NFT를 활용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원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일부가 음원인데 음원을 만약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복사해서 붙여 넣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 가격이 공유되는, 과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우리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NFT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게 여러분들, NFT를 먼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산업과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영상을 보시거나 NFT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맨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NFT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그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께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토큰 경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NFT는 그냥 한순간에 폭발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드는 지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2년에 NFT가 어디까지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인가 지켜보시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